홍인표의 왈왈왈 79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경향신문 국제부의 구정은 기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중국의 그 최대 계파라고 하죠. 이 공청단파의 위기를 다루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마오쩌둥과 장제스의 관계 다뤄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잠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홍 선배 모셨습니다. 홍인표 선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공청단 참 많이 들어는 봤어요. 뭐 중국의 최대 정치 계파라고 하는데 먼저 어떤 곳인지부터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공청단은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의 준말입니다. 예. 이 공산주의를 믿는 중국 청년들이 만든 대중 조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 이 1922년 5월에 만든 중국 사회주의 청년단이 전신인데요. 그렇다면 그거는 처음에는 이렇게 공산당의 산하 조직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자발적으로 구성된 조직이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중국 공산당이 1921년, 그 예. 1년 앞서서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그 1년 뒤에 중국 사회주의 청년단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이제 공청단의 전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다가 1925년부터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지금 오늘날의 이런 이름으로 이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공청단은 그 공산주의 청년단, 그럼 단원이 한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이 숫자를 가지고 열심히 찾아봤는데 예. 제가 이 가장 최신 자료가 2008년 말 현재 공청단 숫자가 7,858만 명인데 와. 지금 이게 숫자가 많이 안 나오는 걸 봐가지고는 줄어드는 이게 거예요. 그렇게 뭐 지금 공산당원들은 지금 8천만 명이 넘었으니까 예. 아마 공천단원도 8천만 명 제가 볼 때 넘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썩 자랑할 만한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건 한 8천만 명 가까이 되네요. 그래도.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8천만 명 넘었다고 봐야죠. 아하, 예. 예, 최신 자료는 없지만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소학교,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예. 들어가면 소년 선봉대라는 데 들어가거든요. 모두가 들어가는 건가요? 모두가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그 보면은 이제 중국의 어린 학생들 보면은 스카프 붉은 스카프를 예. 갖다가 매는데 그게 이제 아하. 소년 선봉대의 상징이고요. 이 소년 선봉대는 그러니까 6살부터 14살까지고요. 그다음에 소년 선봉대를 거쳐서 이제 이른바 공청당원이 되는 겁니다. 공청당원은 그러니까 공청단원이죠. 공청단원은 14살부터 28살까지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보통 중학교, 중국에서는 이제 우리가 중학교 하는 거하고 중국의 중학교하고 좀 다른데 중국은 중학교 하면은 초중하고 고중을 합쳤어.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개념입니다. 그래 아무개 중학 하면은 사실은 예. 중고등학교를 이제 함께 아우르는 그런 개념인데 이게 중국에서 초중이죠.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의 중학교를 졸업하면 절반이 공청단원이고 고등학교, 중국에서는 고중이라고 하는데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거의 모든 학생들이 공청단에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나요? 안 들어가는 학생도 있죠. 이게 왜냐하면 이 품행이 밤정하지 못하면 공청단원에 올라가면서 이게 그런 네거티브 시스템이라고 하나요? 이게 문제가 생기면 예. 자동으로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청단 같은 경우는 소년 선봉대를 지도하는 일을 하고요. 또 공산당의 예비군, 그러니까 상비군입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원이 될 만한 인재를 미리 추리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소선대와 그다음에 또 공청단을 거쳐서 검증을 받고 나면 이제 공산당원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과정을 거치는 거고요. 공산당원이 되려면은 18살이 넘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단원은 14살부터 28살까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공청단원에 있다가 이 대학교에 들어가면 보통 이제 공산당원으로 이제 입당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나 이제 공산당 입당하는 건 물론 아니고요. 중고교에서 공청단원으로 있다가 대학에 진학할 때 우수한 이런 사람들을 추려서 당원으로 입당을 시킵니다. 그럼 공청당원은 거의 다 학생인가요? 아닙니다. 학생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절반은 학생이고 나머지 절반은 그러니까 뭐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농촌에서 농사 짓는 이런 사람들로 채우는데요. 그러면 28살이 넘어가면은 이제 그걸 넘어가고
공산당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26살 되면 자동으로 나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나가게 되죠. 그런데 다만 공청단에서 주요 보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부들이요? 간부들. 예를 들어서 지금 공청단의 넘버원이 중앙위원회 제일석인데 이 친이재라는 사람이 1965년생이거든요. 65년생이면 50이 넘었잖아요. 51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대로 공청단원이 되는데 웬만한 사람은 28살이 되면 자동으로 재직이 됩니다. 근데 공청단이 요즘에 뭐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2015년 7월 6일 그러니까 지난해 7월 6일에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이런 회의를 열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시민단체 공작회의 그러니까 업무 관련 회의를 열었는데요. 예. 이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은 공청단이 이른바 전면 마비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공산당의 그 시민단체 업무 관련 회의라고 하면 이게 이제 공청단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분여연합회라든가 산하단체들. 여러 가지 그러니까 무슨 그 노조라든가 시민단체를 다 아우르는 그런 개념인데 물론 그 시민단체라는 게 역시 관변단체를 말하는 외각 겁니다. 조직들이라고 보면 그렇습니다. 되나요? 외각 조직들이 이제 어떻게 제대로 일이 굴러가는가를 갖다가 공산당 차원에서 처음으로 이런 이제 업무 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서 이제 공청단 문제 많다. 모든 것이 전면 마비 상태에 빠졌다. 이른바 관료화에 빠져서 성과 시의와 공청단위원회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청년들에 대한 중국 공산당 영향력이 최악의 상태에 빠졌다. 그것이 시진핑 주석의 시진핑 주석의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신들이 관료주의에 물들어서 행동을 했고 이 문제는 기관화, 행정화, 귀족화, 오락화 이 4화 문제, 4개의 화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 주석이 작년 7월에 이걸 문제로 삼아가지고 결국 하반기에 중앙기율검사위라고 중국 최고의 사정당국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가가지고 공청단 뭐가 문제냐 해서 집중 감사를 벌였는데 결국 부정부패가 없는지 당기율 문제가 어떤지 이걸 갖다 열심히 살펴보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올 2월 달에 중앙기율검사위가 공청단 중앙위원회에다가 회신을 한 게 있는데 여전히 시진핑 주석이 문제로 삼았던 기관화, 행정화, 귀족화, 오락화 현상은 여전하더라.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혁신을 위한 행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당신들이.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이 시진핑 주석은 올 초에 2016년 초에 보면은 공청단 중앙위원회, 지방공청단위원회 기구를 줄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2016년 공청단 예산을 보면 3억 위안인데요. 이게 작년보다 50% 가까이 절반가까이 줄여버렸습니다. 굉장히 좀 약화시키려는 듯한 움직임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하나는 이게 뭐 3월 27일, 올 3월 27일에 반체제 인사로 이제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 반체제 인사라기보다는 쓴소리를 갖다가 이제 늘 하시는 분인데 베이징 대학의 법학과 허웨이팡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웨이보를 통해 가지고 자기 SNS를 통해서 이걸 발표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공청단 중앙위원회 인원하고 행정 직급 그 사람들이 몇 급 공무원이라는 그 얘기를 갖다가 공개를 하면서 전국인대 그러니까 국회가 발표한 공청단 중앙위원회 올 예산의 상세한 내역 이런 것도 밝혔고요. 그러면서 공청단이라는 게 원래 비정부 조직이다. 그리고 시민단체에 불과한 것 이걸 갖다가 왜 정부 예산을 여기다 집어넣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단원들이 내는 회원비 그러니까 단비하고 모금으로 자급자족을 해라 너희들은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청단 중앙위원회의 그 행정직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공청단 중앙위원회 제일서기는 직급으로 보면 부장급 현직 장관급입니다. 이게. 그럼 대우를 실제로 정부 예산으로 그렇게 해주는 건가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정부 조직이 아닌데도 정부 직급대로 처우를 해준다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없애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어수선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해마다 5월 4일은 이게 청년절이라고 해가지고 1919년 5.4 신문학 운동이지 않습니까? 신문학 운동을 갖다 기념한 행사를 갖다 늘 이제 공청단 주도로 열게 됐는데 올 2016년 5.4절은 대규모 경축 행사도 없이 조촐하게 이렇게 넘겼다고 합니다. 그만큼 위기의식이 심각하다. 이걸 반증하는 대목입니다. 아까 그 시진핑 주석이 지적한 4화요. 기관화, 행정화, 귀족화, 오락화. 이게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어보면 어떤 문제를 말하는 건가요? 예, 보통 중국 사람들 무슨 화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예. 키워드 중심으로 이렇게 예. 나가서 이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하는데요. 그 이른바 기관화 행정화 이런 거는 공청단이 보니까 이른바 간부 선발 임용 제도 같은 게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도부를 갖다가 예를 들어 임기가 1년이면 1년마다 딱딱 이걸 갖다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는 경우가 관료주의화돼서 지도부가 다 자기 자리 차지하고 안 내놓고 있다. 안 내놓고 이제 그죠 사람을 안 바꾸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갖다 그대로 간다든가 아니면 산하 기구가 있는데 이걸 제대로 관리 감독을 안 관리 하고 안 있더라. 하고. 이런 걸 지적하는 거고요. 또 귀족화라는 거는 뭐냐? 공청단 중앙위원회 간부 중에서 보면은 신분이 특수한 아버지 잘 만난 이른바 금수저가 많더라. 금수저들이 이 또 간부를 독차지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권력이 있는 역시 간부 자녀, 돈이 많은 부잣집 자녀 여기가 공청단의 요직을 차지하고 그 대신에 별다른 힘이 없고 배경 없고 학생 하나만 똑똑해가지고는 전혀 그런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고요. 항상 금수저가 문제예요. 어디서나.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공청단은 지금 홍 3대, 관 2대, 제 2대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홍산따이 그러니까 홍산따이라고 하죠. 홍 3대 공산당 간부의 손자 손녀. 지금 이게 그러니까 홍 2대까지가 아니고 이제 그 사람들의 3대까지. 아들 3대까지 지금 예. 내려왔다는 거예요. 또 관 2대, 관 알따이, 고위 공무원의 아들 딸들. 그다음에 차이 알따이, 부자의 아들 딸들. 그러니까 공산당 간부의 손자 손녀. 그다음에 고위 공무원의 아들 딸. 그리고 부자의 아들 딸이 이제 뭉쳐가지고 이게 이제 공청당 중앙위원회를 갖다 이루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들고 있는데요. 그 오락화라는 건 뭐예요? 오락하라는 것은 뭐냐면 먹고 마시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비리 혐의로 낙마하는 공청단파 출신이 부패 많다. 문제를 얘기하는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 공산당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것은 능력은 둘째지만 신선하다, 청렴하다, 도덕성이 있다.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었는데 예. 그리고 이제 어려운 곳에 자발적으로 이제 가서 일하는 것도 이게 공청단 출신의 아주 큰 이제 뭐랄까 매력 포인트였는데 후진타오 전 주석이라든가 지금 후추나 광동성 서기 같은 경우 대표적인 공청단파 예. 출신 간부들인데 이 사람들은 자원에서 티베트라는 험지에 가서 고생한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리커창 총리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일을 했지만 허난성이라든가 랴오닝성에 가서 성의 서기를 해가지고 다 지방에서 단련을 다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의 그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중앙에 있지만 중앙에 있더라도 항상 지방에 와서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인데 그리고 제가 그 예전에 그때 그 내이먼구 자치구에 가서 보니까 사막화 방지를 위한 녹지대 건설을 갖다가 공청단 주도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일들도 많이 하는군요. 많이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저는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는데 지금 이게 보면은 뭐 요즘은 부정부패로 걸린 이런 공청단 출신 간부가 너무 많아서 이 이제 이른바 기관화 행정화 귀족화 이런 표현을 보면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쉬운 일만 하기 좋아하고 힘든 일은 안 하고 제대로 기층 민중을 살피지 않고 관료 조직으로 굳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별로 아니면 중국 사람들이 공청단에 대해서 큰 기대를 안 하게 됐다 이런 얘기고요. 시진핑 주석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비판까지 하고 그랬으면 공청단 쪽에서는 위기의식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비판에 대해서 공청단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전적으로 일리 있는 말씀이다 하고 자아인 비판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공청단 중앙위원회 같은 경우를 보면은 2015년 10월 9일 작년 10월에 예. 단기간지 인민일보에다가 글을 기고해서 자아 비판했습니다. 시 주석이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비난하고 석 달 뒤네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변화에 맞춰가지고 우리는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엘리트주의에 물들어서 기층 민중을 무시했다. 그리고 사회 양극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전체 상황에 대한 인식이 미흡했다.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지도부 핵심을 따르겠다. 당 지도부 한 목소리를 내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잘못했다. 열심히 따르겠다라는 거네요. 그렇지만 하지만 말로만 개혁을 외치고 있지 말로만 하면 뭘 하느냐 이거죠. 제대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이걸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위기의식은 있지만 그만큼 적극적으로 뛰지는 않고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보면은 실제로 전문 기술, 경제나 무역, 과학 기술에 대한 능력을 갖추면서 이런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간부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이런 거고요. 또 공산당의 후계자 양성이라는 핵심 기능을 잃었다. 젊은이들부터 이미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
심지어 지금- 배척을 당하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 이런 지금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는데 젊은이들은 그런 사이에서는 그럼 이거 인기가 별로 없나요? 이걸 하는 것에 대해 좀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런 게 많이 없어졌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당히 소극적으로 이제 소극적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학교에서는 물론 다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렇게 이제 내심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음, 이게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공청단을 통하면 예를 들어서 행정 공무원이 되면 굉장히 고속 출세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니까 그냥 그런 큰 희망이 사라졌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 뭐 2015년 하반기부터 이제 개혁하겠다고. 그리고 2015년 10월에 이제 자기들이 자아 비판을 했지만 이메일을 통해서 그렇지만 지금 2016년 5월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요. 저번 3월 달에 그 당시 양회 당시에 공청단 중앙서기처 상무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바로 넘버 2죠. 예. 공청단 제1서기가 넘버 1이고 상무서기 허징크라는 상무서기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공청단의 개혁 방안은 아직 토론 단계에 있다. 구체적인 조치는 아직 없다. 예.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동안에 개혁을 주도하던 공청단이 어떻게 보면은 아이러니컬하게 일종 개혁 대상이 됐다. 이거는 분명히 문제고요. 그래서 지금 4월 20일 같은 경우는 공청단 중앙위원회가 유일하게 관장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중국 청년정치학원이라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대로 아니고 뭔가 나름대로 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또 4월 25일에는 공청단 중앙위원회가 여러 방면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겠다라고만 말을 했는데 아직 방안은 없고. 아무튼 공청단이 변혁의 시대는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액션은 지금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공청단이 관장하는 그 대학이라는 건 이건 어떤 대학이에요? 이거는 이제 4년제 대학입니다. 공청단이. 그냥 일반 대학과 똑같은 건가요? 일반 대학과 똑같은 건데 하나는 이제 학부와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공청단의 간부 재교육을 하는 그런 기관인데 그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학교는 원래 전신이 1948년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정권이 수립되기 1년 전에 문을 연 중앙단교. 아, 중앙단교라고 부르는 게 이 중국 청년 정치학원 같은 거로군요. 그게 그러니까 예. 지금 중앙단교라는 게 예. 중국 공산당 간부들을 교육하는 게 중앙단교가 그거는 있고 단교고, 요거는 예. 공청단회 공청단회. 중앙단교. 예. 그렇죠. 여기 그 조금 다른 거죠. 음. 그리고 이 1985년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제 일반 이제 학부생도 이제 모집을 했는데 지금 학교에 가보면 문표는 중앙단교 그다음에 중국 청년 정치하고 두 개의 문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는 이제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건데요. 학원의 원장은 역시 공청단 중앙서기처 제1서기 친이저가 이제 함께 맡고 있다는 거고요. 근데 어떻게 개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학교를? 4월 21일 날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중국 청년 정치학원이 학부생 모집을 중단한다, 유감스럽다 이런 글이 올랐습니다. 아마 그 대학 교수가 올린 것 아닌가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중국 청년 정치학원이 저 계획에 착수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학부생을 갖다 예. 모집을 안 하고 그러면 중앙 단교 역할 그러니까 공청당 간부 재교육 기능만 하는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또 보니까 2016년 그러니까 중국은 9월 달에 신학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 학생을 모집하는데 예. 여기 학교 모집 요강이 나왔는데 보니까 학부생을 갖다 1,080명을 뽑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뭔가 개혁을 세게 해서 이 학교에 좀 일반 학교 기능은 없애고 원래 그 간부 양성하는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려고 했다가 미뤘다. 했다가 이렇게. 이제 중장기 과제로 우리가 좋아하는 중장기 과제로 돌린 게 아닌가. 제가 볼 때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다만 지금 공청단 개혁은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일단 그러니까 중국 청년 정치학원은 뭐 이런 거고 그 중국 그러니까 공청단 중앙위원회 인원하고 기구를 줄인다. 이게 아마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때까지는 전문 요원 그러니까 그 일만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다른 일은 안 하고 예. 그런 사람들을 빼고 사회적으로 일하는 명망가를 갖다가 사회의 인재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중용해가지고 그 일도 하시고 우리 일도 하고 이렇게 같이 겸직하는 그 식으로. 관료화됐다고 비판받아온 자리 차지하고 있는 간부들 줄여버리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아마 나가는 것 아닌가. 근데 제가 원래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공청단이 최대 정치 개파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일종의 공산당의 그 간부 사관학교다 할 정도로 잘 나가지 않았었나요? 그렇습니다. 원래 공청단 출신 간부들을 갖다 공청단파라 그러죠. 예. 그래서 공칭团파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줄여서 그 단파
중국말로는 일단 투한파이라고 그래요. 투한파이. 예. 그래서 후야오방 전 공산당 총서기, 후진타오 전 주석, 리커창 총리, 후춘화 광동성 서기, 루하오 헤이룽장성 성장 이런 고위 간부들이 모두 다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니까 공청단의 넘버원인 공청단 중앙위원회 제1서기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성하고 직할시 자치구마다 다 공청당 위원회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여기 사실 간부들은 보통 보면 30대 조금 나이 든 사람들이 40대인데 이 사람들은 전도양양하죠. 다들 아주 높은 직급을 지금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공청당 출신은 특히 후진타오 주석 시절에 잘 나갔는데 이 후진타오 주석은 보면은 뭐 좀 약간 옛날이긴 한데 2002년부터 이제 2012년까지 중국 공산당 총서기를 10년 동안 지냈는데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 정치를 제대로 못한 계속 아래 위로 치였죠. 아래 위로 예. 치였죠. 끼인 그런 지도자였는데 집권 첫 5년은 예를 들어 장쩌민 그리고 전임자인 장쩌민 전 주석 때문에 치인 거고 예. 집권 후반기 5년은 또 시진핑 또 미래 권력 때문에 또 치인 이런 식으로 이제 레임덕 현상으로 고전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후진타오 주석은 뭐냐 하니까 자신의 권력 기반인 공청단파 출신을 가능한이면 지방의 요직에다가 많이 기용을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은 다들 다 쟁쟁하게 잘 나갈 것 같은데 이 공청단 출신 차세 주자는 누가 있어요? 예, 지금 사실은 보면은 이제 공청단파 대표 주자는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리커창 총리, 예. 정치국 상무위원 7명 가운데 유일한 공청단파이고요. 예. 정치국위원은 사실은 미래 권력인데 여기를 보면은 공청단파 출신이 이제 5명입니다. 예. 리유엔 차오 국가부주수하고 왕양 부총리, 후춘화 광동성 서기, 류치바오 중앙선정부장,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왔죠. 예. 여성인 류옌동 부총리, 이게 5명인데 이게 차기 지도부에서 공청단파하고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은 리커창 총리가 총리직을 사수할 거냐 이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최근에 이 리커창 총리가 결국은 밀려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은 정권 출범 초기만 하더라도 시진핑 주석하고 리커창 총리하고 투톱 체제로 해서 예. 리커창 총리는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그랬죠. 정권을 가진 거다 이래 생각을 했는데 못 가졌죠. 지금 경제 분야도 이제 시진핑 주석이 다 가져가 예. 버려가지고 지금 리커창 총리 입장에서는 차기 지도부에서 총리 자리만 지켜도 성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하나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차기 정치국 상무위원 자리. 지금 차기 정치국 상무위원이 7명인데 그중에서 리커창 총리하고 시진핑 주석만 남고 나머지 5명이 다 예. 관둔다고 봤을 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정치국 위원 중에 공청단파 출신 5명 중에 과연 누가 올라갈 거냐 그게 관전 포인트라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어로서는 후춘화 광동성 서기하고 왕양 부총리 이 두 사람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게 참 상황이 복잡하게 된 게 이게 후춘화 서기가 사실은 정치국 상무위원회 진입하면서 국가 부주석이 되는 게 그렇다면 이게 차기 우리가 원래 지도자라는- 생각했던 시나리오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시진핑 주석이 공청단파에게 과연 정치국 상무위원 자리 2자리를 리커창 총리 여서니까 예. 후춘화 석이라든가 아니면 왕양 부총리한테 주면은 한 두 자리를 사람이 줄 되는 두 사람이 거군요. 되는 예. 거죠. 이게 의문이다 이런 시각이 있고요. 또 정치국 상무위원을 지금 7자리인데 이걸 갖다가 5자리로 줄인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만약에 줄이게 되면은 그러면은 시진핑 주석하고 리커창 총리 말고 3명 자리가 남는 건데 안 거기에 주죠. 그 자리에 줄 공청단파- 가능성은 없죠. 오히려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차기 지도부 내년 가을에 출범하는 차기 지도부는 자기 사람 위주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굳이 예. 공청단파에게 요직을 넘겨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리커창 총리가 아까 자리만 지켜도 성공일 거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교체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가능성은 한 절반 정도다 이렇게 보는데요. 왜냐하면 리커창 예. 총리가 좀 건강 상태도 조금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전인대 정부 공작 보고할 때 이 예. 2시간 동안 이 연설을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좀 목소리가 갈라지고 왠지 제가 볼 때는 좀 체력적으로 좀 딸린다. 능력은 능력이고 예. 체력도 좀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왕치산 중앙기율 검사의 서기 여기가 예. 이제
사실 권력 서열 6인데 6이지만 무서운 인물. 무서운 인물이죠. 예. 일단 저승사자. 예. 차기 지도부에서 권력 서열 3위의 총리로 만드는 게 아니냐. 아, 리커창 대신에 예, 왕치산을. 그렇죠. 그렇다면 예. 리커창 총리는 권력 서열 2위의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우리로 치면 국회의장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럼 실권은 없어질 거 아니에요. 실권은 없죠. 실권은 없지만 그 대신 권력 서열 2위는 그대로 2위라는, 보장을 해주는 예. 거고, 실제로 장제민 주석 시절에 리펑 총리가 총리 자리를 주룽지에게 넘겨주고 전국인대 상무위원장으로 옮겨간 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리펑 총리 같은 경우는 정치국 상무위원 서열 2위는 그대로 두고 주룽지 총리는 서열 3위였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왕치산 서기 같은 경우는 1948년생, 올해 68이고 아, 나이가 내년 많군요. 69이죠. 예.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중국 공산당에 불문율이 있는데 68살이 되면 새로운 자리를 얻지 못한다는 7하 8상, 그러니까 8하 7상 7상 8하라는 그런 불문율이 있습니다. 67세가 되면 할 수 있지만 68세가 되면 못한다, 이런 건데요. 이거는 그냥 불문율이잖아요. 그 불문율이라는 게 깨기도 쉽지 않고, 예. 그렇지만 또 불문율이기 때문에 깰 수도 있고. 깰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권력자가 고치면 또 고치는 거니까요. 시주석한테 달려 있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당시 또 그리고 당 원로들의 의견하고 다 종합해서 이제 결정할 텐데, 그래서 올 여름에 열리는 베이다이 허 회의가 예.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무튼 이런 것이 현실화가 되면 공청단파는 몰락을 하고 시진핑 사람들이 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당내 역학구도상 리커창 총리가 순순히 자리에서 물러날지는 알 수 없다, 이런 건데요. 지금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는 거 보니까 류허라고 예. 지금 시진핑 주석의 경제 브레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총리로 기용한다는 건데 그건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류허라는 사람은 지금 중앙위원입니다. 중앙위원이기 때문에 정치국 상무위원이 되려면 총리는 정치국 상무위원이 맡고 있는데, 예. 그러려면 뭐냐 하면은 일단 먼저 정치국 위원이 돼야 됩니다. 아, 갈 길이 멀군요. 정치국 위원회에서 예. 다시 정치국 상무위원이 돼야 되는데, 이론적으로 따지자면 올가을에 이 사람을 갖다 정치국 위원 시켜주고 그 다음에 내년에 정치국 상무위원 되는데 그거는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은 시 주석이 리커창 총리를 이제 형식상의 그 서열 2위, 실권이 없는 국회의장으로 맡기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이제 칼날과도 같은 왕치산을 끌어올리고, 그러면서 정치국 상무위원 자리는 그 자체를 줄여버리고 공청단파에 내주지 않고, 이렇게 되면 공청단의 이제 몰락은 완전히 현실화되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청단파가 과연 아직도 여전히 서슬퍼런 사람들이 남아 있을 텐데 어떻게 할지 참 주목되긴 하네요. 그 후추나 서기, 그다음에 이 순정차의 충칭시 서기, 이 차세대 지도자 경쟁 벌이고 있는 이 두 사람은 나이가 동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 두 사람이 1963년생. 예. 그러니까 올해 53살이죠. 예. 예. 근데 이 두 사람도 그러면은 그 차기 경쟁에서는 결국은 밀릴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러니까 중국 그 제3세대 지도부, 제4세대 지도부, 제5세, 지금 제5세대 지도부지 않습니까? 예. 3, 4, 5세대 지도부의 교체 과정을 보면 항상 차세대 지도부의 핵심을 맡을 사람한테 꼭 정치국 상무위원을 맡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순정차의 서기 같은 경우는 이제 50대 기수론의 이제 선두주자지 않습니까? 충칭지 서기 맡고 있는. 예. 여기 같은 경우 이제 6세대 지도부로 따지자면 가장 선두주자가 지금 후추나 광동서 서기하고 순정차의 충칭지 서기인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차기 지도부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이 돼야 우리가 이때까지 봐왔던 대로 착착 맞아 떨어지는데, 지금 보면은 이게 6세대 지도부 가운데서 누구도 지금 전국적인 명망을 얻었다든가 경제개혁에서 확고한 성과를 거둔 사람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저희 그 베이징의 박은경 특파원 얘기로는 그래도 어쨌건 시 주석이 순정차이에 대한 신뢰는 굉장히 큰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 한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더라도 지금은 보면은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후추나 서기보다는 순정차의 서기를 갖다 더 채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중용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도. 예. 얼마 전에 순정차의 서기가 남미의 정부 특사로 다녀왔거든요. 중국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외교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외사는 소사가 없다. 그러니까 외교와 관련된 일은 적은 일이 없다는 건데요.
이게 외국에 특사로 보낸다는 것은 이제 차세대 주자로 유력하다는 상징적인 아하. 이제 신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순정차의 서기 같은 경우 지금 충칭의 경제 발전 이런 것에서 나름 성과를 거두었다. 뽀실라의 서기의 그 어수선함을 갖다가 잘 넘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반면에 지금 후추나 서기가 있는 광둥성 같은 경우는 부정부패 척결은 열심히 있긴 한데 이게 지금 세계 경기 침체 때문에 수출이 지금 고전하고 아하. 얼마 전에 미국을 방문했는데 이 또 경제 교류를 위해서 가다 보니까 아주 실무위주의 그런 방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남미 정부 수반들과 그 시진핑을 대신해서 만났던 순정차이하고는 조금 많이 대조가 됐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후추나 서기가 정치국 상무위원회 진입을 못하면 일대 사건이다. 중국 공산당의 기존의 불문율이 깨지는 거고요. 왜냐하면 후진타오 전 주석이 지명했던 차기 지도자가 이제 후추나 석인데 그걸 갖다가 시진핑 주석이 무시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후춘화 서기 입장에서는 그러면 일단 공청단 내부의 경쟁자들 왕량이라든가 이 사람들을 제치고 상무위원이 돼야 하고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고 또 광둥성의 경제 실적도 지금 그렇게 뭐 두드러진 건 아니고 참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이 앞에 놓여 있겠네요. 그래서 그 보면은 2012년을 갖다 되돌이켜 보면요. 그때 광둥성 서기가 이제 왕량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왕량 서기 같은 경우는 행복론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을 우리 인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뽀실라의 그 당시 충칭시 서기하고 상당히 그 이념 논쟁을 갖다 벌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국내에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 지금 후추나 서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제대로 지금 이슈 메이킹을 지금 못하고 아젠다 설정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개인들의 능력도 문제겠지만 결국 공청단이 이렇게 어려움 맞게 된 거 그동안의 그 시진핑 주석의 이 부패와의 전쟁 과정에서 비리로 낙마한 공청단 출신들이 많았잖아요. 예를 들면 그 링지화 사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결정타였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링지화 같은 경우가 이제 결정적인 타격이었다.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게 그 링지화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 중앙판공청 주임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청와대 비서실장하고 경호실장을 합친 직책이지 않습니까? 예. 또 링지화 같은 경우는 공청단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고 또 2007년부터 5년 동안 중앙판공청 주임 지내면서 후진타오 주석을 갖다 직원거리에서 모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2014년 12월에 중앙기율검사에 체포를 당하면서 또 엄청난 뇌물을 받았고 그 사실 체포 당시에 이 사람이 중앙통일전선부장 겸 중국 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급 인물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사실 그 텐진시 제1중급인민법원이 이제 기소를 했는데 이 기소한 혐의를 보니까 수뢰 혐의, 국가기밀 불법 취득 혐의, 직권 남용 혐의 이런 세 가지가 걸렸는데 이 링지아 같은 경우는 특히 많은 국가 기밀을 갖다가 빼돌려 가지고 그걸 갖다 자기 동생이 이제 링완청이라고 했는데 이 동생이 지금 사실 미국에 지금 망명을 간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미국에 지금 넘겨주려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근데 실제로 이렇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문제가 되면 아마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로는 중앙판공청 주인 시절 때 자기가 4시간밖에 안 자고 일을 했다는데 국가기밀 복사하는 데 열심히 일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 일종의 보험용으로 국가기밀을 갖다 빼가지고 아마 내고를 한 게 아닌가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제 그게 여의치 못하고 예를 들어 기소가 되니까 그러면은 그냥 일단 터뜨려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또 부인 문제도 있었잖아요. 예, 부인 또 구리핑도 지금 함께 체포가 된 상태인데 여기 또 부인은 또 CCTV 앵커로 유명했던 루이청강하고 또 내연 관계로 또 루이청강에게 또 부인도 또 국가기밀을 넘겨줬다 이런 얘기도 돌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링지화 전 주임의 체포라는 게 체포 기소 이런 것이 공청단파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링지와의 낙마가 결국은 후진타오 전 주석의 당내 영향력에도 굉장히 큰 타격을 줬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링지와 낙마 때문에 후진타오 전 주석이 이제 발언권을 잃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후진타오 주석 같은 경우는 링지아 전주임도 그렇고 다른 공청 단파 간부들의 월권을 갖다 막지 못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 링지아 사건 그리고 공청단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강도 높은 비판 이것은 결국 리커창 총리를 포함하는 그러니까 공청단파 출신 간부들의 정치적 운명에 어두운 그림자를 갖다 들이우게 만들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리웬차오라고 국가부주석이 있습니다. 이분도 역시 사실은 공청단파의 대표 주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예. 여기도 링지화 전주임 사건에 연루가 됐다 이런 소문이 많이 돌았거든요. 결국은 아무 기소는 되지 않았지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타격을 받고 정치국 상무위원회 진입은 힘들고 그 전국 인대라든가 아니면 전국 정협의 부주석 같은 이선으로 물러날 거다. 내년 가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링지아 사건은 시진핑 주석에게는 큰 이득을 갖다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링지아 말고도 공청단 출신 중에서 그 비리 혐의로 낙마한 간부들은 많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 보면은 산시성이라고 있는데요. 예. 산서성. 여기 공무원 사회 같은 경우는 링지아 스캔들이 연루가 돼가지고 링지아가 원래 산시성 출신입니다. 아하. 그래서 공무원 예. 사회가 이제 완전히 몰락하면서 많은 공청단 출신의 관리들이 줄줄이 낙마를 했고요. 그래서 공청단파 출신의 전도 양양이죠. 위안춘칭이라고 당시 산시성 서기도 왜 감독을 제대로 못했냐 해서 한꺼번에 낙마가 돼가지고 이선으로 사실 물러난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낙마 자체가 이제 공청단 전체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미쳤고 또 어떻게 보면 아쉬웠던 게 잘 나가던 차세대 주자가 있었습니다. 완칭리양이라고 전 광조시 서기. 예. 광조시라는 게 사실은 광동성의 성도니까 예. 이 아주 그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인데 여기도 비리 행위로 낙마했고 뭐 이렇게 뭐 낙마한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루하오 아까 해룽장성 성장 여기는 예. 공청단 중앙위원회 제1서기를 갖다가 했던 대표적인 공청단파 간부인데 여기는 또 그 올 3월 그 양해 기간 중에 해룽장성에 그 큰 광산이 있는데 여기 인근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기자회견에서 말했다가 현지에서 무슨 말이냐 루 성장 정신 차려라 해가지고 시위를 하는 바람에 아주 예. 또 아주 망신을 당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사과를 했고 이 루하우 성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력한 차세대 주자입니다. 이 1967년생이기 때문에 젊네요. 그렇죠. 예. 49이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베이징 부시장이나 각종 보직 맡을 때마다 최연소 기록을 세웠는데요. 그 아주 이 사실은 보면은 이제 그 잘 나가는데 그동안에 예. 그 경력 관리 차원에서 헬룽장 성에 가서 성장이 됐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아까 지금 탄광 문제도 그렇지만 예. 이 동북 삼성이 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이게 이 사실 경력 관리 차원에서 가서 이제 무난하게 무사히 끝내면 되는데 지금 아주 루하우 성장 같은 경우도 아주 앞날에 먹구름이 끼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공청단이 이렇게 자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또 당내 계파 투쟁 때문에 고전하는 측면도 있지 않나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 당연히 이 당내 계파의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공청단파가 역시 최대 계파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과장된 측면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야 사실은 공청단파를 갖다 중용할 수 없는 이런 명분을 만들 수 예. 있으니까 그렇고요. 또 이제 내년 가을에 제19차 이제 당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엄청난 이제 인사가 지금 예고가 되고 있으니까 뭐 그런 점도 부인할 수 없는데 다만 공청단 운영이 사실은 문제가 심각한 건 또 사실이고 예. 또 젊은이들을 갖다 모으는 능력이 떨어진 것도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공청단 조직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니까 공산당의 예비군 역할을 하지 못한 것도 또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좀 시대가 바뀌면서 이 20년대에 만들어진 그 공산당 청년 조직이 지금 이 급변하는 시기에 경제가 막 성장하는 중국에서 과연 젊은이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나 좀 근본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도 지금 뭘 고민하느냐 하면은 이 어떻게 하면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인가. 그래서 공청단 문제도 이제 사실 제기한 것도 공청단이 좀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해주기는커녕 부패와 관료주의만 하고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이 이게 결국 중국 공산당에까지 이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뭐 당연한 얘기지만 청년이 없는
예. 정당은 사실은 희망이 없는 이런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청년이라는 게 반항 이런 거지만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희망이고 앞으로의 그 미래를 갖다가 상징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지금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도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제 모을 것인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인가를 고민을 하면서 이제 공청단을 갖다 야단을 치는 거다 이런 거고요. 사실 뭐 조금 다른 얘기지만 올 1월 대만 대선에서 국민당이 민진당한테 사실 대권에서 진 것도 청년들의 마음을 잡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참 그 21세기에 이 중국 공산당 그거에 대한 중국 젊은이들의 생각 이런 건 참 궁금해요. 그리고 아직 뭔가 결정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하고 움직여 가겠지만은 어떤 방향으로 갈까 이런 것도 결국 그게 중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거잖아요. 아 그런데 그거는 제가 한 말씀을 덧붙이자면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중국의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런데 출세를 하려면 공산당에 가야 된다. 뭐 별로 그렇게 썩 마음에는 안 들지만 예.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시간에 어떤 내용 해주실 거예요? 예, 다음 시간에는 뭐 어떤 걸 할까요? 제가 몇 가지를 생각을 하고 나왔는데 지금 마음이 정리가 안 되는데 그 구부장이 원하시는 대로 그 중에서 뭐 하나를 선택을. 요즘 좀 이슈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대만 차잉원 총통 취임도 있었고, 뭐 또 그 베트남 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방문하면서 또 중국이 또 발끈하고 이런 것들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한 주일 동안 열심히 이슈가 굴러가는 것을 보고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소개해 주세요. 예,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홍 선배 수고하셨습니다. 네, 구부장도 수고 많았습니다.